어제 드린 거는 금요일까지 다 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따로 검사 안 할 거고, 왜냐면은 하루 주고 하루 만에 다 하라 그러면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 난 착하니까 그 정도의 자비는 베풀어 드리지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금요일날 대신 오늘 한 것까지 해서 올리시면 돼요. 오늘 것까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숙제까지 해가지고 2차례 올리시면 되고, 오늘 교재는 21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쪽까지 했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대표형 5번은 내가 설명 안 해줬을걸? 그래서 5번만 좀 볼게요. 그래서 얘만 좀 극한 계산하는 법 빠르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들은 다 수능 4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빼고. 얘 빼고는 다 4점짜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빼고는 수능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럼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내신도 100% 낸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오늘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 이해하고 어떻게 어떤 조건을 주든지 간에 너네가 다 풀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어야 돼. 오늘 거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거는 좀 많이 빡셉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표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늘 하루 너무 불태웠어. 이 표정이 되면서 나가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머리가 빠개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 머리가 빠개지는 거를 경험해 보십시오. 미적분어는 잘하려면 그 정도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 대수는 그 정도는 없잖아. 그냥 어려우면은 손을 못 대잖아. 그냥 어려운 거는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냥 빡센 거밖에 없잖아요. 대수는. 근데 미적분어는요. 어려운 게 잘하면 건들 수 있어. 대신 건들려고 할 때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 그런 느낌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미적분어는 그거를 좀 잘 하시면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할게요. 1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딱 얘기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무조건 식을 바꾸라고 아니면 바꾸지 말라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제 얘기했어. 바꾸라고 그랬어.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식을 무조건 바꿔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였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막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부분 얘네들처럼 다 루트를 포함해서 줄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를 포함해서 준다는 거는 웬만한 거는 다 뭐 하란 소리냐면 루트는 유리화를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하란 얘기 아니면 하지 말란 얘기야. 유리화를 하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문제를 풀 때 1번. 그래서 바로 뭐 하면 되냐면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얘네들 유리화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봐봐. 보기만 하면 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아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유리화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분자 A, 내가 가지고 있는 루트 A,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x에 얘네 부호가 반대가 되는 애들을 그래서 곱하는 거지. 어차피 유리화하는 게 목표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반대가 되는 거를 목표로 잡아서 여기 있는 루트 a. 그럼 나는 x제곱 더하기 6x 그 다음에 더하기 x를 위아래로 곱해주게 되면은 되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x를 위아래로 깔아주게 되면 그 순간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앞에 것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는 그대로 잡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루트에 그래서 내가 x제곱 더하기 6x에다가 x를 더한 거 분의 분자 앞에 거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6x 거기서 뒤에 거 제곱이었던 x제곱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게 되면 되는 거니까 얘네 정리해서 여기가 6x가 되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차피 최고차항 싸움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만 찾아주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큰 것만 찾아. 됐지? 그럼 여기서 보자. 이게 몇 차야? 분자부터 딱 보면 제일 큰 게 몇 차? 그렇지. 얘 1차.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모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루트부터 우리가 판단하면 제일 큰 애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x만 봐야 돼? 아니면 x제곱만 봐야 돼? 그치? 얘가 제일 크니까 루트 x제곱만 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x가 제일 큰 거죠. 얘는 어쨌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항이니까 얘까지는 살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그럼 얘까지 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리미트 x는 똑같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나는 분모로 잡아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앞에 게 루트 x 제곱이었고 거기에 우리는 x 더한 거 그리고 나서 분자가 6x가 되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얘 차수 읽어봐. 이거 몇 차? 1차. 이것도 1차. 얘도
1차. 그럼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죠? 그럼 개수비를 읽어준 게 정답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루트 1 더하기 1분의 6이니까 뭐 약분은 니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1번은 쉽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참 수능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수능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근데 2번을 내가 굳이 넣었다는 이유는 2번은 어디에서 겁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넣어준 거라고 얘기해주면 될까요? 2번은? 여기 있는 요 2번은 얘가 그냥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내신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번은 내신을 위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내신 한정이야. 됐습니까? 그럼 2번 내신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나온다는 얘기 아니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와 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예전에는 저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를 줘가지고 한번 니네 한번 낚아볼까 이런 문제들을 간혹 낸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완전 옛날에. 그러니까 문과들이 미적분을 맨 처음에 배우던 시절이 있어. 그게 2011년이거든. 그러니까 2011년, 2010년 이때는 나왔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때 말고는 더 이상 나온 적이 없어. 얘네들은 애초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때 말고 나온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내신을 위해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시중 문제집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 문제집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드리는 숙제 프린트에는 지금은 쟤까지 연습을 안 시킬 거기 때문에 쟤는 내가 뺐습니다. 일부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프린트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보게 되면 얘는 1번처럼 풀긴 푸는데 단계 하나만 추가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건 거야. 내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 건데요. 너넨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를 극한값을 판단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헷갈릴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헷갈려요. 왜냐면 나중에 바꿔줘야 돼. 얘가 무한대로 가는 애들처럼 해석을 하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흔히 하는 착각이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고 분자도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니네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군요. 그럼 마이너스는 약분이 되던데? 그럼 약분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 약분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그냥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대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 기호가 똑같더라도 약분이 안 되는 것처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왼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랑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는 거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식 자체가 애초에 달라지는 아니라는 거야. 특히 유리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는 애랑 이렇게 가는 애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쪽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애랑 이쪽으로 가는 애는 누가 봐도 다를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를 하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이쪽으로 가는 건 나중에 이쪽으로 돌리기 위한 작업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뭐 할 거냐? 처음부터 바꿔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누구 치환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치환하는 것이 그래서 시작이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치환하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니네가 지금까지 판단했을 때 알고 있는 극한은 크게 두 가지 배웠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배운 극한은 두 가지 배웠어. 지난 시간에 두 개를 사실 다 배운 거야. 그럼 뭐 아니면 뭐 배웠어? 우리가 첫 번째 목골 배웠어요. 제일 먼저 배운 게 목골. 주야 눈을 감아? 나 주야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뭘 모르겠는데 왜 어제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이거. 됐어요? 0분의 0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뭐분의 목골이야. 0 아니면 0분의 0 아니면? 그치. 무한분의 무한. 이것만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로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래서 0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무한대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었던 친구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네들의 방향을 바꿀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무한대로 갈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 애초에 뭐를 곱했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는 그 엄청난 기호가 있지. 그게 바로 마이너스 얼마니까. 그치?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했던 것처럼 여기 왼쪽에 있는 문자한테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얘를 마이너스 x로 만들어줬을 때 그 마이너스 x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들어낸 요 친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가 결국은 무한대로 가고 있더라.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다?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한대로 가고 있더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게 마이너스 x라며. 근데 너네가 마이너스 x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잖아.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로 그냥 두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그래서 문자를 바꿔서 우리가 치환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해주면 조금 계산하는 게 편해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친구는 2단계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x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x는 마이너스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x들을 다 마이너스 t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 이제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요?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이제 문자를 t로 잡습니다. 그럼 t가 마이너스 x였기 때문에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마이너스 무한인 거야 아니면 무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고자 하는 건 무한으로 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t가 무한으로 갔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분모 분자를 잡았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분모부터 잡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x들이 있었던 거야. 여기 x, 여기 x, 여기 있는 x들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내가 가고자 하는 문자가 이제 t로 다 바뀌었다며. 그럼 여기 있는 x를 x로 두는 게 맞아? 아니면 t로 바꾸는 게 맞아? 그러니까 x는 t로 다 바꾸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뭐야? 여기 있는 x를 마이너스 t로 다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실제 여기 있는 x들한테 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줘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x가 그래서 마이너스 t로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t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냐 빼기냐? 빼기 없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그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우리는 더하기 x가 결국 마이너스 t로 바뀌면서 우린 이거분의 1 이렇게 바뀌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리미트 t가 똑같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분모 분자 그대로 잡으면 얘가 루트 그럼 얘네부터 싹 다 정리하니까 그럼 난 여기 있는 t제곱 더하기 2t 그 다음에 더하기 3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t 분의 1이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무한이고 얘도 무한이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걸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결국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거니까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조건 다 유리화의 대상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주면 돼요. 민설이 됐니?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바꿔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서 계산하면 1번이랑 똑같아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푸는 거예요. 1, 2번이 다 똑같은 방법인데 다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얘만 추가해주면 돼.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조건만 다시 한 번 더 추가시켜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얘는 우리 어제 했던 거 가볍게 복습도 좀 할 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니네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꼴은 어차피 야 여기 이과 손 들어봐. 미적분 투하는 인간들 손 들어봐. 오? 2명이야? 미적분 투 2명밖에 없어요? 나 그럼 내년 안 해도 돼? 나 내년 안 해도 돼? 미적분 투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특히 미적분 투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해놓으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미적분 투에서 또 써야 돼. 됐냐? 여기까지는요? 미적분 투에서 또 써야 돼 이거. 알겠지? 잘 알아도 미적분 투 하는 사람들 알겠죠? 나머지들은 미적분 투 선택 안 할 거야? 아 진짜? 나 그럼 내년에 정재쌤한테 미적분 투 짬 때려도 돼? 나 내년에 짬 때려도 돼? 정재쌤한테 짬 때려도 돼 수연이?
뭘 아니오야. 자, 여기 정리하시고, 그래서 얘네 두 개 정리하시고, 5분 줄 테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복습도 좀 할 겸 풀어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
요거 무한 마이너스 무한분의 1도 답을 한번 내드리면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라. 그럼 이것 자체도 얘가 분모만 보면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한 마이너스 무한은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싹 다 뭐 하는 게 답이냐면 유의화를 하세요. 그래야 얘가 무한분의 무한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이야. 괜찮아. 이거 싸요. 이거 안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봐봐. 무한 마이너스 무한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얘가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간에 얘네 유리화해서 무한분의 무한을 만들어주는 게 정답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분모에서 이미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얘가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분의 무한을 만들기 위한 보조수단이 유리화야.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여기서 뭐 해주는 거냐면 유리화가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유리화가 들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루트 A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거기에 우린 더하기 t 그리고 분자도 똑같이 루트 A 그러니까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거기에 우린 더하기 t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무한분의 무한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분모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미트 t는 똑같이 무한으로 갖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 정리하니까 얘가 그래서 앞에 거 제곱이니까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거기서 뒤에 거 제곱 t제곱을 빼준 것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분자는 뭐 1이랑 곱하나 마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루트 a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3 거기에 우린 더하기 t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2t 더하기 3이 분모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2t 더하기 3만 분모 남아서 얘네 무한분의 무한으로 계산해버리면 돼요. 됐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럼 최고차는 여기가 1차 여기도 1차 얘도 1차 끝났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분의 1차니까 2분의 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분자에 있든 분모에 있든 무한 마이너스 무한으로 판정받은 아이들은 무조건 다 유리화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계산한 거고 6번 갈게요. 지금까지는 계산을 해봤으면 자 봐봐라. 6번부터 가. 미리 얘기할게. 니네 혹시 어삼시사라고 들은 적 있어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들 이라고 하는 주제들이라고 해서 실제로 시중 문제집들 중에 그것만 집중 연습할 수 있는 코스들이 꽤 많죠. 흔히 얘기하는 니네 2등급과 3등급을 갈라주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능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등급과 3등급을 갈라주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내신은 몇 등급을 완벽하게 갈라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니네가 2등급인데 그 2등급 중에서도 극상위권 2등급이 될 거냐 아니면 완전히 하위권 2등급이 돼서 3등급이랑 들러붙을 거냐를 결정해주는 문제들이 다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의 내용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의 문제들은 수능에서 얘기를 하면 보통은 지금 니네 수능 체제로 넘어가면 3점짜리가 13번까지잖아. 그러면 3점짜리가 13번까지라고 잡았을 때 얘네가 보통 11번, 12번에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점의 거의 끝자락 쪽에 좀 붙어있는 친구들이고 됐어요? 운 좋으면 4점짜리도 갑니다. 운 좋으면 4점으로도 간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은 이과가 같이 끼니까 니네 때도 똑같이 이게 4점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안 갈 것 같은데 이과 애들 때문에. 그래서 이과 애들 때문에 안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4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 봐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내가 풀어주는 방법 그대로만 풀면 되고 내가 전략을 소개를 해드릴 거야. 이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드릴 건데 그 전략을 그대로 적용해보겠다는 느낌으로 밑에 문제들을 연습해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략을 좀 잘 잡아주는 게 필요하고 그 전략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대표형 6번에 푸는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은 딱 하나 얘만 잘
잡아주고 넘어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 찾는 거에만 집중을 할게요. 그게 바로 누구니? 라고 하면은 자 해시태그 달아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잘 봐봐. 자 무조건 첫 번째 니네가 극한값 못 찾는 애 하나만 생각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체크해줘야 되는 건 극한값 못 찾는 거부터 생각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극한값 못 찾는 거는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야. 그럼 식을 정리해야 되는 아이들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을 정리해야 되는 친구가 바로 모분의 모라느냐 모분의 모니까 우리가 식 정리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찾아야 되는 게 모분의 모 아니면 모분의 모밖에 없어. 이거 봐봐. 잘 봐. 지금부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극한값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극한값 결정이 안 되는 거. 이 친구가 무슨 꼴일 때 극한값이 정리가 한 번에 되지 않느냐. 이거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지금까지 연습한 거를 떠올리면 웬만한 건 그냥 암산컷이 가능한 애들도 있는데 암산컷이 안 되고 분명히 뭔가 인수분해라든가 유리화라든가 뭐라도 해야 되는 애들이 분명히 껴있죠. 그럼 걔네들이 극한값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 그럼 그런 애들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잖아. 이런 식에서는. 그럼 그런 식과 나머지를 구별해 주는 게 시작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안 되는 꼴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0분의 0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분의 0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 케이스로 간주해서 걔네들은 푸는 방법이 따로 있듯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걔네들이 따로 있잖아요. 0분의 0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아예 따로 있잖아. 그쵸? 그래서 걔네들처럼 우리가 상식 밖에서 계산이 되는 친구를 먼저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게 1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값이 결정이 안 되는 친구들이 0분의 0꼴과 그 다음에 모분의 모꼴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주는 게 답이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극한값 결정이 안 되는 친구들로 식을 분리해주는 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식 중간에 껴있을 거고 걔네들로 인해서 값이 한 번에 안 드러나는 꼴이 될 테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값이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 꼴이 될 테니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해주는 게 정답이 되냐면 마지막 이것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식 정리를 하시되 그 식 정리의 입장이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나머지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는 이거야. 극한값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극한값 결정이 쉽게 안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곱으로 표현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좀 보여. 그렇게 해서 식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fx를 무조건 찾는다. 아니야. fx를 찾는 게 아니야. 지금 이런 문제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얘 극한값만 알면 돼요. fx 몰라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형태만 똑같이 맞출 수 있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부터 싹 다 정리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서 내가 넘어가는지를 보시면서 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할 때 어려운 거 당연한 거 맞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같이 적으면서 와도 됩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게 맞아요. 대신 정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를 중간중간 내가 빈칸으로 뚫어드릴 건데 그걸 내가 칠판에 적을 건데 그거를 너네가 똑같이 복습을 하면서 채워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거기를 똑같이 빈칸을 채우면서 와. 그러면은 너네가 밑에 문제들을 풀 때 아하 그래서 이렇게 풀었구나 라는 게 와닿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변형적인 형태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그래서 우리는 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을 정리할 거냐면 얘를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일단 얘부터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값이 한 번에 정해지는 애랑 값이 안 나오는 애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값이 안 나오는 애를 앞에 조건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는 순간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그 작업은 그래서 누구냐? 주어져 있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식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바로 뭐야?
이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얘 정리의 기본은 뭐냐? 우리가 정리한다는 거는 얘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면 되게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항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는 다항식을 애초에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편해? 아니면은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편해? 그치? 특히 분수거에서는 곱하기가 훨씬 편하죠. 왜? 분모가 더하기로 돼 있으면 걔는 통분을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아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분모도 분자도 싹 다 곱하기야. 곱하기는 어차피 지들끼리 알아서 곱해지는 게 다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 맘대로 짬뽕을 시켜도 되는 애들인 거야. 곱하기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할 때는 특히 우리는 어차피 다항식만 다룰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다항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뭐로 표현해 주는 게 끝이냐면 이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다고 그럼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해 주는 게 다 끝이라며 그럼 여기까지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다항식의 곱을 나타내 주는 방법이 네 글자지. 다항식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네 글자. 뭐예요? 그게 인수분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자도 분모도 인수분해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알겠냐? 됐어? 홍선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봐봐. 그래서 인수분해를 그래서 하나씩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의 식부터 정리할게요. 위의 식은 그나마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뭐로 묶어버리기만 하면은 끝이니까요. 위의 식은요. fx.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fx가 2개, 얘는 fx가 하나, 공통인수가 fx.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준호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fx로 묶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fx로 묶어. 그래서 우린 여기는 fx-1 이렇게 잡아주는 게 분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분모는 이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인수분해가 잘 되는 식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공식으로 써먹어도 되고 정 모르겠다 싶으면 조리제법 써도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조리제법을 하든 공식을 쓰든 어쨌든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아름답게 종료가 되는 거지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 일단 아하 그러면은 어쨌든 극각각 결정이 안 되는 거는 여기 1 넣었을 때 분모가 0 되는 거. 다시 x-1이라는 친구가 여기서는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그럼 여기 분모가 0이라는 거는 분자가 0인 것도 같이 증명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친구를 세트로 묶어버리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분자가 0인 게 누군지 모르겠어 이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다 이거야. 그럼 뭐야? 여기서 일단 냅두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시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게 누구냐면 여기 리미트 x가 그래서 1로 정리했을 때 분모만 먼저 쪼개고 분자는 이제 자리를 정해주러 갈 거야. 그때 여기 있는 분모가 하나는 뭐야? 극한값 없는 애. 그럼 극한값 없는 애가 누구냐면 x-1이죠. 분모가 0 되는 거. 그러니까 x-1과 나머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쪼개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이제 목표가 생긴 거야. 얘 어쨌든 극한값 있게 만들어줘야 어쨌든 얘가 극한값이 있어야 숫자로 대체가 가능한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숫자 대체를 위해서 이 친구는 무조건 모분의 목골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생겨? 극한값이 있어. 분모가 0이래.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지 얘가 극한값이 있는 거니까. 0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에 한해서는 0분의 0꼴을 만들어줘야 돼.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목표는 하나야. 0분의 0꼴 만들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극한에서 극한값을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배운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애초에 못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룬 특이 케이스는 어차피 얘 아니면 이거야. 그럼 어차피 뭐가 됐든 둘 중에 하나 걸린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높은 확률로 얘가 제일 많이 걸리거든? 왜? 이건 오히려 미적분2에서 많이 나오고 미적분1에서는 대부분 이걸 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얘 만들면 돼. 그냥 얘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 즉, 둘 중에 얘네 빨간색 두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분자가 0이야. 그거 찾으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자가 0 되는 거 하나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걸 찾으러 가는 거. 그게 2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를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목표를 잡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미적분은.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걸 얘기하자면 완전히 초고난도 막 이제 전국 정답률 3%, 2% 이렇게 되는 것들 빼고는 대부분 다 여기서 걸려. 됐니? 여기까지는요. 내가 해주는 거에서 대부분 걸려.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니네 미적분 1에서는 확실한 거 90점 받는 데까지는 무리는 없어요. 학교 시험이든 내신이 그 학교 내신이 됐든 아니면은 수능이 됐든. 됐니? 왜냐면 대부분은 미적분 1은 나도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봤지만 비슷해요. 뭐 이번엔 진짜라고 다른 과목이랑 좀 달라요. 다른 거랑 다르고 내가 미적분은 특히 자신이 있어요. 뭐 이번엔 진짜 자신 있어요. 내가 미적분에 얼마나 적중을 많이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뭘 그렇게 또 찌찌찌찌거리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돼요. 1번 끝. 됐지? 그럼 이제 뭐야? 얘 맞추러 갈 거야. 그럼 뭐야? 쟤 찾기 위해서 분자 보는 거야. 앞에 거 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을 분석합니다. 그럼 조건 분석을 할 건데 조건도 보는 순간 아주 귀여워요. x가 1로 갔을 때 분모가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랍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저거는 누가 봐도 합차 인수분해가 아주 개꿀로 잘 되는 아이죠. 그럼 바로 하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거고. 그치? 분자는 인수분해가 돼? 아니면 안 돼? 분자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냥 냅둬.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친구를 계산했을 때 얘가 이제 극한값이 15래? 여기까지 된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뜯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를 조금 뜯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1이라는 거를 얘네 둘한테 집어넣으면 분모 확실하게 어디로 간다는 게 딱 드러나게 돼요? 0이지. 뒤에 것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 무조건 0이지. 근데 분모가 0인데 값이 있다는 거야. 그럼 빼박이지. 분자도 어디로 갔기 때문에 값이 있었던 거야? 0으로 갔기 때문에 값이 있었던 거야. 다시 뭐야? 네 이름이 뭔데? 제가 0이요.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이 친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친구야. 그럼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누군데? 라고 하면 분자 우리가 여기로 집어넣어야 됐던 후보 중 하나지. 근데 이 후보 중 하나였는데 얘가 분자가 0 되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 0분의 0꼴 만드는 게 앞에 거래. 그럼 앞에 거에다가 분자는 누구를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가볍게 들면 되냐면 얘를 넣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끝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fx-1이 그래서 여기 앞에 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fx가 혼자 떨이로 남아있죠. 그게 나머지잖아. 그래서 나머지가 오른쪽에 붙는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야? 어차피 얘네들은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극한값이 뭐가 있든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모가 0이 아니면은 얘는 뭐라도 있는 거야, 무조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분자가 뭔 난리를 치더라도 있는 거야. 무한대만 아니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판단 바뀌고 그럼 어차피 우리는 얘만 알면 돼. 얘가 누군지만 알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뭐야? 이 식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야. 저기 앞에 있는 저 빨간색 동그라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나마 얘네는 되게 간단한 게 어차피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 빼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군데? 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분리시켜도 상관없다.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0분의 0은 실제 얘 때문에 그런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아하! 그래서 x가 그래서 1로 갔더니 얘네가 지금 이제 쪼개지기는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쪼개지는 식이 바로 여기 앞에 있었던 제 x-1분의 fx-1이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두 번째 x 더하기 1이 혼자 쩌리로 남아있으니까 x 더하기 1분의 1로 바뀌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리미트는 곱하기에 대해서는 나눠 가져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서로 나눠 갖는 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서로 나눠 가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리미트 x가 그래서 1로 갔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식 x-1분의 fx-1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리미트 x가 똑같이 1로 갔을 때 나오는 x 더하기 1분의 1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모르니까 얘를 그냥 우리가 알파라고 퉁쳐가지고 이 전체 값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값을 찾아야 되고 얘는 알잖아. 이거 극한값 우리가 그냥 구하면 되지. 유리함수의 함수값으로. 됐어요? 그럼 구하면 얘 몇 분의 몇이니까 얘는 함수값이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몰라. 그러니까 얘가 m 이렇게 잡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m과 2분의 1을 곱해. 그래서 곱해준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은 끝인 거야. 여기는 얘가 15가 되면 끝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m이 누군지 나왔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m 바로 찾아볼래요? m은 얼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m은 얼마가 됐어요? 끝났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m 값이 누군데? 라고 하면 이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다시 리미트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리미트를 다시 한 번 더 분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극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앞에 거랑 뒤에 걸로 쪼개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x-1분의 fx-1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미트 똑같이 갔을 때 리미트 x가 똑같이 1로 가 거기에서 우리는 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분자 fx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얼마라고? 지금 찾았다. 얘가 얼마라고? 그게 30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똑같잖아. 생겨먹은 게 아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30이었고 얘만 알면 돼. 근데 분모는 바로 드러났지. 얼마니? 3. 분자만 알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 3분의 F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야? 니네 이제 질문 생겨야 돼. F1은 뭐 어디서 찾는데요? 난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근데 우리는 F1을 찾을 수 있다야 아니면 찾을 수 없다야? 찾을 수 있다야. 왜? 내가 여기서 조건에서 한번 흘리고 간 게 있었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바로 어떤 걸 흘리고 갔었냐면 아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어야 돼요. 조건은 극한은 적어도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야 돼요. 왜? 지금 얘처럼 다 써먹을 수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어떤 조건을 흘리고 갔었냐면 이거였지. 얘 값이 얼마라고?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친구가 얼마라고? 이게 0인 거 아까 증명했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었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니까 뭐야? 얘를 다시 한 번 더 활용해.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 그때 fx-1 얘가 0이야. 근데 fx는 다항식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함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항식 함수는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아무리 극한을 때려봐도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어? 같다. 같은 걸로 취급하라 그랬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함수값이랑 같으니까 결국 얘를 풀어주면 F1에서 1 빼준 게 0이다. 이렇게 되면서 F1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1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드러나게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F1 얼마? 1이지. 그러니까 뭐야? 얘가 1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계산해준 게 정답이고 얘가 그래서 30에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계산한 게 답입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답이 10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긴 어려운 거 맞아요. 지금 오늘 하는 건 이거 하루 종일 할 건데 이건 내가 먼저 다 풀어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내가 여기 니네가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왔을 때 질문 많은 것들 위주로 내가 다음 시간에 먼저 풀어드릴 거예요. 연속 나가기 전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연속 나가기 전에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연속은 내용이 짧아서.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20분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고민하면서 다 풀어오세요. 알겠지? 천천히 고민하면서 다 풀어오시고 내가 다음 시간에 올 때 아마 한 타임 정도를 그냥 풀 질문 타임으로 쓸 건데 그때 그냥 물어보세요. 모르는 것들은 다 물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해 안 되는 거 모르는 것들 다 물어봐. 그러면은 그때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여기는 좀 그렇게 합시다. 왜냐면은 5분 주고 고민해봐 하면 니네 이거 한 문제 못 풀어 절대.
왜냐면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절대 못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많이 니네 선배들 통해서 봤고, 니네 선배들이 처음 이거 할 때, 여기를 할 때, 에베베베베 됐던 거를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숙제로 먼저 넘겨드리고 집에 가셔서 시간 오래 쓰더라도 그냥 고민해오세요. 못 풀겠으면 손글씨는 올려놓을 테니까 손글씨를 봐서 이해를 최대한 하는데, 손글씨를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차라리 비워와. 그게 훨씬 더 나아. 됐죠? 여기까지는요. 비워놓고 나한테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1대1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1대1로 할 거고, 단체로 질문이 좀 많은 것들은 단체로 내가 할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미리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미리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얘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일요일날 이번에 짱쉬운 할 거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짱쉬운을 할 거거든. 그 짱쉬운 책 들어가면 뭐 파란 책 있잖아. 파란 책. 그 퍼롱이 있잖아. 퍼롱이. 짱쉬운. 그래서 짱쉬운 유형인가? 뭐 그거 있을 텐데 그거 나갈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그거 할 때 기출문제로 해서 더 분석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주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알겠지? 계속 분석할 거야.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연속 들어갈 건데 연속의 웬만한 것까지는 다 알고 넘어가는 게 목표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는 1단원은 끝낼 거야. 알겠니? 다음 주까지 해서 1단원 끝날 거야. 다시 그럼 우리 학원 방학 끝나고 오면은 바로 뭐 나간다는 소리일까? 그치. 이제 니네의 핵심이죠. 다음 주에 미분법 나갑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제 미분법 나가야 돼요. 학원 방학 끝나고 오면 미분법 나갈 거야. 그리고 니네 이번 시험 범위가 내가 얘기했다시피 미분법의 접선의 방정식까지일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됐어요? 광성고는 거기서 더 나가는 극대극소까지 가니까 광성고는 극대극소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최대 최소까지는 할 겁니다. 알겠지? 왜냐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성여우가 최대 최소까지 시험을 봐가지고 재작년에 인성여우가 최대 최소까지 한번 시험을 본 적이 있어서 최대 최소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미리 얘기할게. 최대 최소까지 다 나가잖아? 니네 미적분은 교과서의 3분의 2가 끝나요. 그럼 남은 거 적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낼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니네가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에 9월달에 중간고사 보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다 10월 둘째 주로 밀린 거 알지? 네, 맞습니다. 니네 다 10월 14일날 보잖아. 추석이 9월 마지막 주라서 10월 14일로 밀렸던데 다? 니네 다 10월 14일로 보던데? 인천고가 없으니까 여긴. 인천고 혼자 9월 29일날 봐요. 인천고 혼자 9월 29일날 봐요. 나머지 다 10월 14일날 봐요. 내가 알기로. 그래서 개꿀이라서 어쨌든 그거 가지고 올 거고 자 가봅시다. 쭉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7쪽으로 갑니다. 3강은 전반적으로 개념 설명할 건 하나도 없어요. 개념 설명할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냥 문제들만 볼 거고 문제들만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고 문제들에서만 연습을 시킬 거고 여러분들 내가 오늘은 어디까지 그냥 한 번에 싹 다 설명해 드릴 거냐면 대표형 5까지는 설명해 드릴 겁니다. 6은 오늘 6까지 들어가면 니네 머리 터질 것 같아서 6은 안 해요. 6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6은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6은 터질 것 같아서 6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연속할 때 6은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면서 오세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미리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리핏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수능에서 4점짜리로 한 번쯤은 나온 주제들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3강은 그냥 싹 다 4점짜리로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다 4점짜리로 한 번쯤은 나온 주제들이고 여기 문제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니네가 여기 있는 걸 완벽하게 풀 수 있잖아? 니네 이번 중간고사 적어도 1등급 노려봐도 돼. 됐니? 여기까지는요? 어려운 거 몇 개만 더 할 수 있으면 돼.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 더 붙이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풀어놓으면 니네 80은 일단은 따놓고 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해놓고 가면 80은 따놓고 가니까 여기 있는 것만 잘 잡아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니네 이 개념책만 잘 풀어도 80은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좀 잘 푸세요. 골라 풀지 마시고. 니네가 소믈리에는 아니잖아요? 골라 풀지 마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내가 니네 기출문제들 보고 문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한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라도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우리 3회독 할 때 빡센 거 봅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회독 할 때 빡센 거를 봐야 니네 실력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래야 완성되고 그래야 니네가 원하는 원점수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됐니? 원점수 100점 받으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합시다. 보세요. 자,
대표형 1번은 아까 했던 대표형 6번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치환을 이용해서 풀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하겠습니다. 난 얘기할게요. 이 친구 치환으로 푸는 거야? 치환으로 안 푸는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얘 치환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제목은 왜 치환을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인가요? 그냥 문제집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넣어서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나는 치환 안 쓸 거야. 됐니? 미적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을 쓰시는 게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환하는 건 귀찮고 치환하는 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가끔 귀찮거든요. 특히 여기 있는 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는 것 자체도 짜증날 때가 있거든. 그럼 나는 얘네들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문제를 풀 때의 전략을 적어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적어놔. 여러분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를 치환해서 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의 기본적인 전략은 그냥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함수 꼴을 이해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함수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 극한을 쳤을 때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연속이 되는 것까지는 드러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연속이라는 건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거는 알게 될 거야. 그것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그럼 결국 각각의 분모 분자가 함수값이 뭔지 정도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 극한값을 구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생겨먹은 형태를 우리가 꼴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꼴이라도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꼴끼리 묶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형태끼리 묶어버리면 그래서 얘네부터 분석을 좀 할게요. 지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까 했던 6번이랑 지금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했던 6번은 얘랑 아예 똑같은 거를 아예 그냥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 버릴 수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때는 얘부터 분석을 한 거고 지금은 얘를 분석하려고 봤더니 얘가 가고자 하는 극한 방향이 다 달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하자. 이건데 난 그것도 하기 싫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난 그걸 안 하겠다야. 그럼 뭐야? 얘부터 봐서 얘가 어떤 형태인지만 알면 돼. 그래서 얘부터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달라지면 형태라도 똑같이 맞춘다야. 민설아 알겠지? 얘 왜 갑자기 1교시랑 다르게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 너 졸면 수현이가 한 대씩 때린대. 알겠지? 졸면 때려? 응. 여기 봐봐.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봐. 잘 봐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얘부터 봅시다. 봐봐. 이거 볼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그래서 분모 x-1분의 fx야. 됐어? 그럼 얘 형태부터 다시 한 번 더 분석해봐. 다시 x에 다 1 다 집어넣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모분의 f 얼마예요? 이거 정리하면 얘 모분의 f 얼마야? 그치? 분모가 0이고 분자가 f 얼마예요? f1이죠. 이걸 내가 얼마로 얘기할 거냐면 1로 취급하겠다. 이거야. 됐어?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분의 f1은 1이다. 이렇게 취급할 거야. 정리하지 마. 이거 f1은 그래서 0이지요. 아니야. 물론 맞긴 맞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긴 맞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정리할 필요 없어. 알겠지? 걔는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똑같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그래서 우리는 4로 갔을 때 분모 그럼 나는 x-1분의 f에 x-2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도 우리가 극한을 구하면 분모 몇 분의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몇 분의? 3분의 분자가 f 얼마가 되는 거니까? f2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분의 f2가 지금 일단 얼마냐면 3이야. 일단 여기만 냅둬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냅두고 그 다음에 뭐야? 얘를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냅두고 쟤를 봐. 그럼 얘는 현재 x한테 싹 다 얼마 집어넣는 거야? 지금 보니까 얘는 x한테 싹 다 얼마 집어넣는 중이야? 3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3 다 집어넣게 되면서 나오게 된 그러니까 리미트 x가 그래서 3으로 갔을 때 나는 여기는 얘죠. 그래서 x-3분의 f에 x-2랑 f에 x-1을 x 대신에 싹 다 3을 넣어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분모는 몇 분해요? 이거 정리하니까 분모 몇 분해요? 0분의 분자 뭐 곱하기 뭐예요?
F1과 누구죠? F2지.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보는 순간 얘가 0분의 F1인데 0분의 F1은 우리가 얼마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1이지.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곱하기니까 내 맘대로 쪼개는 거 상관없다 그랬지. 다시 그럼 얘 쪼개면 0분의 F1 거기에 우리는 F2를 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끝났는데? 얘가 1이고 F2만 알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2가 뭔데? F2? 여기 있잖아. 얼마? 9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1 곱하기 9야.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돼요? 정답 9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치환해서 푸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치환해서 풀라고 할 거야. 근데 치환하지 말고 그냥 형태만 이해하셔도 돼요. 왜? 치환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냐면 형태 맞추는 거고 형태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치환하는 것 자체가 형태를 똑같이 맞추는 거니까 형태만 맞출 수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알겠니? 이런 풀이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어디서만 안 썼으면 좋겠냐면 서술형에서만 쓰지 마. 서술형은 이렇게 하면 틀려요. 단답형까지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서술형이 없다. 써. 마음껏 써.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학교는 서술형이 있다. 있지? 인일려고. 아, 너네 없나? 아, 1학년이랑 헷갈렸다. 1학년 있어가지고. 이나여고도 1학년은 있고 2학년은 없지. 왜 1학년이 있고 니네는 없는 거야? 야, 1학년 이번에 기말고사 평균 30점 나왔대. 야, 1학년 기말고사 평균 30점 나왔대. 그니까. 뭐 서술형이 없으면 마음껏 쓰세요. 이거 다 답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내가 증명했고 수능에서도 했는데 수능도 돼. 다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수능 문제도 풀려. 그러니까 그냥 쓰세요. 서술형만 있으면 서술형 평가에서 이거 물어본다고 하면은 내가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서술형 풀이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보여드릴 거고 그건 내가 9월 달에 아마 3회독 하면은 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회독 할 때 그거 보여드릴게요. 1번 끝. 2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쭉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대표형 2번을 보시고 얘는 위에다가 적어놔. 지금도 나와요. 수능 4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그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극한값을 찾는 방법인데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쉬운 예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고요. 실제로 수능에 나왔습니다. 수능에 나온 기출문제를 조금 더 쉽게 바꾼 거고 이 문제가 요즘은 좀 빡세게 내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는 순간 뭐야? 이런 것들이 좀 많아. 그리고 계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좀 많고 그건 여러분들이 3회독 할 때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런 그림들만 보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들을 봤을 때 난이도를 내가 붙여드릴게요. 난이도 개빡센 거랑 약한 거 순으로 내가 나눠드릴 테니까 순서대로 풀어봐. 이 순서대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1, 2, 3번은 이 순서대로 풀지 말고 29쪽 가볼래? 29쪽에 내가 이거 다 기출문제들이야. 고2한테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고2 때 다 나왔던 문제들인데 29쪽에 난이도가 이 세 개 중에 제일 쉬운 게 몇 번인지부터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쉬웠던 건 2-2번. 얘가 제일 쉬워요. 얘가 난이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쉬운 게 2-3번이에요. 2-3번이 그 다음으로 쉽고요. 2-1번이 제일 어려운데 이게 어렵다가 그냥 손을 못 댄다가 아니라 그냥 계산량이 많아요. 식 정리해야 되는 게 많고. 그래서 식 정리해야 되는 게 많아지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왜? 계산하기 귀찮아서 애들 다 찍거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객관식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부분 다 객관식으로 주니까 1, 2, 3, 4, 5라는 아주 매력적인 선지가 있으므로 열심히 이제 도박을 걸죠. 그리고 20%의 확률로 맞으면은 야골! 틀리면 어차피 틀릴만 했어. 이러고 있죠. 그런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 많이 들이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여기 잘하려고 하잖아. 잘 봐.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대표형 2번을 잘하려면 적어도 니네가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거야. 특히 옆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선.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 내가 1학년 때 배웠던 아주 중요했던 개념 하나 정리할 거거든. 그거 하나 좀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얘랑 관련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랑 관련 없는데 옆에 있는 문제들 잘 풀려면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힌트 하나 세게 주고 갈게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옆에 있는 문제, 특히 2-1번과 2-3번을 잘 풀려면 이거 알아야 돼.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함수의 식을 찾는 거랑 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치? 직선이 1차함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차 함수식을 찾는 거고 그 1차 함수식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 각 축의 수직인 선들을 찾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차 함수 플러스 각 축의 수직인 선들을 찾는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1차 함수식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친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 걔를 찾는 거에 모든 집중을 다 하잖아. 그래서 걔를 찾는 방법만 알면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는 1차 함수인데 그 1차 함수를 찾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딱 하나만 잡아두시면 나머지들은 알아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찾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 그랬지. 그래서 그 하나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돼. 그럼 니네 1차 함수식에서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y절편, x절편, 기울기 셋 중에 하나야. 뭐야? 기울기를 무조건 찾아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찾기 싸움이에요. y절편 몰라도 돼. x절편 몰라도 돼. 알면 땡큐인 거고 모르면 어차피 점 집어넣으면 알아서 나오는 애들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돼. 근데 기울기를 총 4가지 방법으로 제시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기울기를 제시하는 방법은 총 4가지니까 그 4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일 거냐면 여기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많이 쓸 거니까 세 번째, 네 번째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기울기를 문제에서 대놓고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울기가 1이고 이렇게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4가지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4가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바로 뭐를 주는 거냐면 이거 X축과의 각으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X축과 직선 사이의 각의 크기를 알려주는 경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으로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요 각 세타를 알려줬을 때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이거 있지. 됐어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찾을 때는 무조건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삼각비, 사코탄 3개 중에 분명히 하나만 잘 써주면 정답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거 대수에서도 했으니까 기억하고는 있겠지. 대수에서도 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수에서 했잖아. 그럼 이거 얘기해봐. 내가 이거 시험 대비 기호에서 풀어줬던 기억이 있어. 그럼 이거 뭐만 잘 찾아주면 끝나? 그래, 이거 저 얘기하는 게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기울기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가 된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각으로 줘버리면 무조건 그냥 탄젠트 값 찾아버리면 돼요. 특수각 중에 걸릴 거니까 특수각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주는 방법이 바로 뭐야? 라고 하면은 위치 관계를 주는 방법.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위치 관계가 3가지로 주어지는 경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하나는 너무 그냥 뻔하니까 그냥 흰색으로 가볍게 적고 넘어가자면 이게 어쨌든 기울기 주는 경우는 다 일맥상통하는 경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로 보게 되면은 여기 위치 관계 두 번째로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일치하는 관계 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일치라고 그냥 해서 이 식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시시하니까 보통 일치라고 주는 경우는 그냥 뭐만 같다라고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냐면 기울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울기가 일치하는 경우를 주는 경우야. 근데 이거는 너무 시시하니까 얘는 그냥 패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엄청나게 많이 주어진다는 얘기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잘 알고 있으면 되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요즘은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3번도 더 시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번도 시시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번에 훨씬 더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몇 번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사실 문제 없냐면 4번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그것만 알면 돼.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로 주어질 수가 있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세 번째가 바로 뭐야? 일치 줬으면 어떤 경우도 있어. 두 직선이 서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평행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두 직선이 서로 그치 90도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 그럼 평행까지는 어차피 일치랑 똑같이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 그냥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울기 그냥 바로 해석하면 끝이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수직인 경우일 때는 반드시 얘기했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얼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기울기의 곱을 구했을 때 그때 이 기울기의 곱이 결국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활용하셔야지 수직 조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울기를 주기는 줄 거야. 근데 그거를 보통 대놓고 주진 않아. 됐니? 여기까지 했냐? 이 수직 경우일 때는 기울기를 대놓고 주지 않아. 그럼 그 기울기를 보통 하나는 찾을 수 있게 주는데 그 하나를 뭘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는 주냐면 점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게는 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를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는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좌표 두 개 값을 활용해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좌표 두 개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울기는 좌표 두 개에만 집중하시면 되겠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좌표 두 개에 집중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변화량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해서 하나를 찾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하나를 이용해서 찾은 기울기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 관계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수직 관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좌표 두 개를 이용해서 찾은 기울기가 이거라고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라고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이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고 그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좌표 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점 두 개는 줄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럼 그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 됐어요? 그때 걔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그걸 지금 현재 숫자로 주진 않을 거야. 기울기를 숫자로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친절하게 주는 문제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걸 문자로 줄 거야. 됐습니까?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문자로 인정해서 풀어버리시면 돼요. 쟤처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즘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조금 초점 맞추시면 되겠고 최근 수능도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최근 수능도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였으니까 그것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 좀 잘 알고 넘어가죠, 여기는. 됐습니까? 그래서 극한 활용은 그래도 다행인 건 니네한테 요즘 원까지는 안 가. 원의 방정식까지는 안 가요. 옛날에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원까지는 안 가더라고. 왜냐면은 그것까지 갔다가는 니네가 다 포기를 하더라고. 걔 때문에 포기를 하더라고. 원은 어차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한번 내야 되니까. 거기서 이미 한번 내서 거의 안 가요, 요즘은. 그래서 극한 쪽에서는 잘 안 가고 원은 오히려 옛날 문제들이 계속 원으로 간 게 좀 많아요. 그때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됐지? 니네 그건 알지?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이과 전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안 배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그때 실제로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특히 이과들이. 그래서 여기는 이과들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 거기까지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대표형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형 2번은 여기 있는 얘랑은 조금 관련은 없는데 그래도 얘가 옆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알려는 드렸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얘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됐어? 그래서 얘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은 얘는 그래도 뭔가는 써야 돼. 1학년 때 배웠던 거 중에서. 그래서 그걸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통 내가 그림을 줬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우리 항상 시험에서 내가 그림 줘. 그럼 내가 얘기했다. 그림은 무조건 활용하라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림은 100% 활용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림은 100% 활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문제를 풀 때는 잘 정리 좀 해놓고 갈 거는 첫 번째 바로 뭐야? 그래프 활용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그래프 활용을 할 때는 우리 그래프에서는 딱 하나 찾는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 못 찾는 거에 무조건 모든 신경과 정성을 다 쏟아보라 그랬지. 그래프는 못 찾는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기울기를 왜 찾아? 이거 지금 현재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아닌데. 한 글자 딱 한 단어.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점만 찾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좌표 찾으세요. 다 필요 없고. 됐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웬만하면 좌표부터 찾아. 참고로 기울기를 찾으려고 하더라도 좌표 찾아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뭘 하려고 해도 다 어쨌든 좌표 찾아야 되니까 좌표 찾는 거에 무조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보는 거야. 읽어볼게요. 그냥 문제 쭉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x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그래프 위에 한 점 p가 이렇게 주어졌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착해요. P점까지 알려줬습니다. 몇 컴마 몇이래요? P점이? P점이 몇 컴마 몇이래요? 그치? 여기 있는 P점이 T 컴마 루트 T랍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친구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점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만들어내는 여기 선분의 길이를 잡아서 나는 얘를 PH라고 하고 그때 Y축이 있는 점을 나는 H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축 위에 있는 점 하나를 더 잡아줬는데 무슨 축 위에 있는 점도 하나 더 잡아줬는데 X축 여기 위에 있는 점 하나 잡아주게 되면서 맞아요? 그때 이 점의 이름이 내가 대놓고 얘기해줬죠? 몇 컴마 몇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2,0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친구에 대하여.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PA라는 선도 그렸을 때 우리가 원했던 건 이 선분의 길이들을 차이 리미트. 다시 극한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거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밖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얘가 수선의 발이란 얘기는 Y값이 무조건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는 실제로 여기 있는 PH를 구할 때는 실제로 여기 있었던 요 누구 좌표 사이의 간격을 구하기만 하면은 땡. 여기는 누구 좌표 사이의 간격만 구하면 땡이겠어. 여기는. 그치? X좌표만 구하면 땡이겠지. 어차피 Y가 다 똑같을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하나의 수직선이죠. 그럼 수직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거 그냥 빼면 되잖아.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민서야 됐어요? 여기까지? 다들 여기까지 됐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얘가 구하라는 대로 그냥 구한 거야. pH 길이를 그냥 찾은 거고. 됐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봤더니 얘가 지금 이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서 Y값이 다 똑같아. 그러면 X만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결국 나는 여기는 0, 루트 T에서부터 T, 루트 T까지의 우리는 간격을 재는 거야. 그럼 X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T 빼기 0이지. 됐지? 그래서 여기가 T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해주게 되면 끝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는 PA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금방 식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누구는 누구끼리 빼고 X는 X끼리 빼고 Y는 Y끼리 빼고 걔네들을 각각 뭐 해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둘을 뭐 하면 됩니까? 더하고 막판에 루트로 퉁치면 끝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고 X는 X끼리 빼. 그러니까 T-2의 제곱. Y는 Y끼리 빼. 루트 T에서 0은 빼나 마나니까 제곱.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PA 길이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니까 이거는 뭐 완전 제곱식 정리하라는 소리고 얘는 그냥 제곱하니까 T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찾아주게 되는 여기 있는 루트.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앞에 거. 그래서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우리는 T를 더해주게 된.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루트에. 그래서 나는 T제곱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더하기 4. 요렇게 해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그럼 뭐야? 우리가 극한을 찾기 위해서 대입할 수 있는 식을 다 찾은 거야. 그냥 뭐 하면 돼? 넣으면 돼.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보 찾아가지고 정보를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랑 관련 없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적어드리면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실제 가지고 있는 pH랑 PA의 길이를 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pH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pH 대신에 쟤로 퉁쳐도 되는 거지. 맞아? 얘로 퉁쳐도 되지. 그래서 얘로 퉁쳐도 되는 거니까 저기 쟤로 퉁쳐서 우리는 여기 앞에 거 T로 잡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PA가 이거 전체라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PA가 이거라며.
그럼 뭐야? 얘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에 얘가 루트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그 루트가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주면 얘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오게 되니까 얘 극각각 구해준 게 정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어차피 점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다 찾아야 돼요. 얘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1학년 개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너네한테 극한까지 유도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시간 많이 잡고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1학년 거를 좀 잘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1학년 거를 모르겠다 싶으면 건너뛰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내가 해설에는 올려놨어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지를 단계별로 나눠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보시면서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지금은. 그래서 답은 일부러 안 내드릴 거니까 답은 일단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30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좀 그래도 조금은 쉬운 거 하겠습니다. 얘보다 조금은 쉬운 거 할 건데 지금 여기 30쪽에 있는 문제부터는 잘 봐. 30쪽부터는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근데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문장 자체 하나하나가 다 뭐로 나올 가능성이 크냐면 조건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0쪽에 있는 것부터는 조건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해석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다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중간 징검다리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얘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단독 문제로 나오는 거는 좀 이거는 솔직히 단독 문제는 맞는데 그동안 단독 문제로 나온 건 맞는데 요즘은 안 내는 이유가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서 매년 너무 똑같이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을 한 번도 빠짐없이 문과들은 계속 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외워. 이걸 그냥 외워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은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 외워서 푸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요즘은 이거 조건형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더 그지 같은 걸 몇 개 더 껴넣어가지고 난이도를 확 올려버렸지 여기 있는 단독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근데 내신은 아직까지 단독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은 아직까지 단독 문제 겁나 많이 나오시니까 잘 보시면 되고 여기는 문제 잠깐만 좀 수정 하나 하고 할게요. 문제 좀 하나 수정하고 할게요. 표현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이거 고2 문제를 실제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왜냐면 고2 문제들을 가져왔을 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몇 개 있었어서 고2 문제를 못 가져오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 바꿨는데 거기에서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표현을 못 바꿨어요. 그래서 표현을 못 바꾼 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 A 더하기 B 있죠. 얘를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1차항과 상수항의 개수의 합.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1차 상수의 개수의 합. 이걸로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아마 밑에 있는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1차항과 상수항의 개수의 합으로 구하면 저기 밑에 있는 답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좀 바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네한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잘 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싹 다 뭐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냐면 외우지 마시고요. 해석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네한테 이거 얘기할 거야. 자, 이거 영어 지문이야. 그냥 해석해. 얘가 뭔 말을 하는지를 알아내. 이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내. 그것 좀 보세요. 얘는 그거부터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니? 잘 봐봐. 집중하고 가야 돼요. 여기는 되게 어려운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3강은 다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먼저 보여주는 것도 그거야. 얘가 다 연결돼 있어.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연결돼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먼저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을 너네가 집에서 충분히 해보고 그래서 금요일에 내가 질문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야. 40분 동안. 알겠지? 40분, 45분 동안 계속 질문 받아줄 테니까 다 그냥 물어볼 거 있으면 다 물어봐도 돼요. 연속 나가기 전에 거기 좀 물어볼 테니까. 알겠지? 연속 나가기 전에 모르는 것들 다 채우고 갈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잘 봐. 참고로 얘기할게요. 3번, 4번, 5번 다 한 주제입니다. 다 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독 문제로 나오는 거 5번은 단독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도. 학교 내신도. 학교 내신은 5번은 단독으로 많이 냅니다. 근데 3, 4번을 단독으로 내는 경우는 많이는 없었고 내더라도 4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혹여나 내고 싶으면 4번을 많이 내지 3번은 절대 내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봅자. 일단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시키고 싶은 게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같이 적으면서 오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리미트 나한테 주어져 있는 유일한 극한식 x가 3으로 갔을 때 나오는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fx 이 친구를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친구의 극한이 있었는데 그 극한이 마침 얼마였냐면 네 이름 3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얘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뜯읍시다. 그럼 얘부터 뜯읍시다. 그럼 문제에서 준 조건은 누구에 대한 조건밖에 없냐면 얘에 대한 조건밖에 없었고 이 fx가 지금 이제 몇 차 함수인 것만 알고 있는 중이야. 앞에 있는 조건이랑 연결하면 fx는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인? 그치?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잡아줬을 때 그때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2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는 단순한 2차 함수 되시겠습니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야. 그런데 지금 얘를 보면 알겠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모분의 목골이라는 것도 바로 눈치 깔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3 집어넣으면 분모가 대놓고 0이지. 근데 분모가 0인데 값이 있네? 그럼 분자도 대놓고 얼마가 됐다는 소리고 0이 됐다는 소리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보는 순간 아하 얘 0분의 0꼴이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 그럼 니네가 0분의 0꼴을 해석하는 거에만 집중해봐. 그럼 0분의 0꼴은 어차피 분모 분자에 분명히 0되게 하는 인수가 똑같이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에 0되게 하는 게 얘가 0되는 건 맞는데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1차식에서 분명히 얘 0되게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 0되게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뜯어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걔 0되게 하는 걸 뜯어보니까 그게 누구였는데 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얘가 어차피 인수분해가 잘 되니까. 됐어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얘 x제곱 마이너스 9는 뭐랑 뭐의 곱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치? x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누구니까? x 더하기 3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누구 때문에 0 된다라는 것도 드러나는 거야? 앞에 거 뒤에 거 중에서? 앞에 거 때문에 0 된다라는 것도 드러나는 거야. 그건 뭐야? 적어도 x-3이라도 약분시킬 수 있는 애가 분자에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면 땡큰 거고 근데 최소한 x-3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거를 연결해서 그러면 리미트 x가 그래서 3이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잡아주게 된 분모가 x-3과 x 더하기 3이었고 분자가 그대로 fx였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지금 이제 누가 봐도 극한값이 3이라는 숫자를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여기 있었던 x-3을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즉 얘를 약분시킬 수 있었던 인수가 fx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워져서 극한값이 있었대 라고 보여주는 거지. 0분의 0꼴은 그렇게 해석하잖아. 위아래에 똑같은 게 있어서 그걸 지운 다음에 우리가 남은 거를 가지고 극한값 찾잖아요. 실제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분의 0꼴로 판정이 났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뭐 하면 되냐면 그 지워지는 애를 깔아버리면 돼요. 3차식이면 그걸로 그냥 조리제법 써버리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차식은 인수분해가 편하니까 그냥 인수분해한 식으로 쓰는 거고 3차식부터는 조금 불편하잖아. 걔는 조리제법 쓰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실한 건 그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인수인 건 맞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2였대. 그럼 2의 1차식들의 곱 2개로 써줄 수가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x-3이었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거는 알아 몰라? 아직까지는? 몰라. 얘가 플러스 3이 됐든 마이너스 3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아직 몰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잡아버리게 되면 얘 그냥 극한값 바로 찾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왜?
위아래 x-3이 지워지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아래 x-3이 지워지게 되면서 3 집어넣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분모가 3 더하기 3이니까 6, 분자가 2. 얘는 지워졌고 거기에 우리는 3-a 남아요. 얘가 3이래. 이거 풀어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약분되죠? 2랑 6은 적어도. 그러니까 2랑 6은 적어도 약분되니까 여기가 그래서 3이 됐고 3 올리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3-a가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3 해준 9가 된다.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a 값을 찾아버리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a 값 찾아버리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냐면 아싸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fx가 결국은 얘가 최고차항 2였고 얘가 하나는 x-3 가졌고 또 다른 것 얘가 x-6이었기 때문에 x 더하기 6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이었다.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끝.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1차랑 상수항의 곱을 찾으라는 거야. 합을 찾으라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니까 이 괄호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18 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다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2x제곱 더하기 6x-36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함수 찾으면 얘네 둘을 더해준 게 답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0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예, 요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숙제는 따로 안 드릴게요. 원래 내가 주려고 했는데 5번까지 다 나갔으면 주려고 했는데 안 드릴게요. 대신 여기 있는 요 대표형 3번까지의 교재는 꼭 풀어오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금요일에 내가 통합해서 드릴게요. 연속이랑 해서. 그래서 연속이랑 좀 통합해서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거 해서 다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 오다클리닉 올리시고 됐습니까? 다 올린 거 같긴 하던데 오다클리닉 한 명이 올리고 1강 알았지? 금요일까지 올려. 금요일까지. 그냥 그 문제 방금 받은 거 있었지? 그거 풀고 QR로 다시 올리면 돼. 그럼 점수 입력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 하면 되고